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800조 잭팟 매출 20배 증가 이 기업 4월이 끝나기 전 무조건 사야만 떼도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 영상까지 이제 어제 올라왔던 이제 2차 전지주 2배 수익 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이번에 올라가는 이 영상까지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 지금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 데는 제한이 돼서 제가 이제 전날 오늘이 이제 4월 20일 새벽이죠. 새벽 사실은 그 4월 20일 새벽이고요. 이 새벽에 지금 전날 미리 이 시황적인 부분을 좀 찍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 자체는 틀릴 게 없어요. 보다시피 4월이 끝나기 전에 사야 되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따라올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를 4월이 끝나기 전에 정확히 4월 26일 이후부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목이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의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다음부터 올라가는 영상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직접 찍어서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시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되거나 차이가 나는 게 없을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까지는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왜 4월이 끝나기 전에 무조건 사야만 하는 건지, 과연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자, 지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 또 나오고 있는 이슈가 뭐냐고 하면 바로 이거죠. 자, 미 당국자가 뭐라고 합니까? 한미 정상은 서로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한다? 이번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열릴 예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이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 관련주가 웬만하면 무조건 움직인다라고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과거에 트럼프와 전 문재인 대통령은 뭐 했습니까? 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으로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늘 북한 이야기였죠. 그러다 보면서 이 남북 경협주들이 많이 움직여줬던 부분도 있었던 거고, 최근에는 뭐 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차 전지주가 강했는데 이 2차 전지주들의 본격적인 상승을 이 하방 추세를 끝내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냐? 바로 뭐였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었죠. 2022년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일정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 기업을 방문하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하기로 하자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이 강력하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게 뭐다? 계속해서 쭉쭉쭉 움직이기 시작한 게 2차 전지라는 거겠죠. IRA와 함께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슈가 터지고, 그 다음에 IRA 이슈가 터지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주들이 쭉 그냥 랠리를 보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사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 4월이 끝나기 전에 사라라고 하는 이유는 당장에 뭐다? 4월 26일이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 4월 26일을 기점으로 이후에 4월 27일, 28일 하면서 또 뭐가 된다? 이 나오는 이야기에 따라서 관련 테마주의 강한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시장에서 좀 중점으로서 보고 있는 건 이거죠. 북한이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찰 위성을 또 뭐한다? 쏜다, 발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이 정권이 바뀌었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친중 친북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친미죠. 친미와 친일로서 이제 정권이 조금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뭐한다? 견제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지금 뭐예요? 북한이 진짜 미사일 발사하겠다, 핵 쏘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나오니까 지금 이제 뭐한다? 미국 같은 경우도 북한이 핵 공격하면 핵 보복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만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뭐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이 계속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뭡니까? 초고성능 무기 개발하고 위협을 하고 있으니 쇼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번 뭡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있다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해서 이거 관련주는 사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은, 갑자기 북한에 대한 위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견제하겠다고 했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준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사실 나와봐야 이 뭡니까? 북한에 대한 견제거든요. 근데 북한에 대한 견제를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한다? 안철수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미 핵 공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뭡니까? 핵에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상 핵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해봐야 뭐한다? 이 북한을 외교적으로서 고립을 시킨다든지 북한에 대한 일단 제재가 나올 뿐이지 어떤 무기, 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갈 이득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권에서 과거 이제 이 트럼프와 이 전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남북경협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달래주자 하면서 뭘 기대해 볼 수 있느냐? 남북경협 관련된 종목들의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기대가 전혀 1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해봐야 되냐? 사실 한미 정상회담은 이거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좀 생각하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별개로 또 보면 좋은 게 바로 이런 이슈가 있죠. 무슨 이슈가 있다? 자, 한미가 이번에 또 뭐 할 수도 있다. 4월 19일 원전 드림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수원과 뭐예요?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에 윤석열과 바이든이 협의키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막판 협의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사실 왜 중요한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주식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뭔 내용인가 싶은 분도 있을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작년에 2차 전지와 함께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핫했던 테마 중에 또 하나가 원전이었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원전 폐기, 탈원전 정책에 대한 걸 폐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원전 다시 재가동, 원전에 대한 투자, 원전을 살린다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원전주들이 1차 상승세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원전 수출. 그래서 폴란드라든지 원전 수출 뭐 하면서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했습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원전주들의 상승, 그 다음에 원전의 지속적인 수출 관련되는 모멘텀이 쭉쭉쭉쭉쭉 올라갈 줄만 알았던 원전이 뭐한다? 제동이 걸린다라는 거죠.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하락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 바로 이거죠. 뭐요? 웨스팅하우스 소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전 같은 경우도 웨스팅하우스 소송 기각 중재 명령해야 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앞에 이제 이 분쟁에 대한 협력을 할 수 있냐, 협의를 할 수 있냐가 뭐냐고 하면은, 지난 10월 21일 한수원이 개발해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체코의 수출을 추진하는 추진 관련해가지고 이 웨스팅하우스가 뭐한다? 인수한 컴파스처 엔진을 쭉쭉쭉 해가지고 한성과 협정을 체결해서 허가한 기술을 하겠다 주장하면서, 그 기술은
미국 원자력 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다. 수출할 수 없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이제 제기가 됐죠. 이러면서 갑작스러운 우리나라의 이제 원전 수출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뭐가 된다. 제동이 걸리면서 원전주들의 상승폭이 둔화가 됐던 건데, 사실상에 우리나라도 뭐합니까? 이거를 분쟁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다. 보다시피 뭐예요? 지금 미국의 에너지부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 신고 뭐 이거 쭉쭉 하게 해달라 하면서 신고한 거를 반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했다고요? 웨스팅하우스 이제 손에 들어줬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속적인 원전 상승에 대해서 이게 좀 이 악재라든지 제동 그런 부분으로서 작용했던 게 이번엔 뭐 할 수도 있다.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원전 협력에 대한 걸림돌, 이 지재권 분쟁이 중단될까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이슈가 지금까지 이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수출에 대한 이 제동이 걸렸던 부분을 치워버리는 이 분쟁에 대한 분쟁 중단에 대한 이슈가 나와줄 확률이 크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남북개발이죠. 이 북한발 모멘텀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여기서 제일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IRA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눈에 당장 나온 거는 뭐다? 이 원전 협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는 이번 이 한미정상회담 4월 26일 이전에 여러분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원전 관련 수혜주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모멘텀을 볼 것인가 봤을 때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폴란드라든지 체코 이런 수출 관련된 부분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바로 지금 이 SMR이죠. 근데 사실 요즘 원전 얘기하면은 모듈 원자로 관련된 게 계속해서 이슈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한수원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SMR 관련되는 이슈에 대해 가지고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SMR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최대 800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 2차 전지만큼이나 앞으로도 저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크게 갔던 종목들이 이번에도 2차, 3차, 4차 파동으로 넘어가면 참 좋았겠지만 아쉽게 제동이 걸렸던 거고, 이 제동을 걸고 있던 이 걸림돌이 치워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급성장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SMR 관련해 가지고 원전 관련 수혜주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라고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뭐냐? 자, 사실상에 제가 여기서도 뭐 지금 밑에 잘리긴 했지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돼서 소개시켜드린 것들 중에 피코그램이라고, 그래도 보다시피 원전 반사이익 550조 잭팟 기대, 아무도 모르는 원자력 발전 진짜 대장주라고 말씀드리고 3월달에 소개시켜드렸어요. 3월달 언제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 3월에 소개시켜드렸죠. 작년 3월. 이때도 피코그램이 무슨 원전 관련된 종목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분명히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피코그램을 소개시켜드렸고, 어떻게 됐다? 2022년 3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키고 정확하게 몇 %까지 이 3,000원대에서 2,500원, 3,000원 놀던 종목이 23,800원까지 8배에서 약 10배 정도까지의 상승세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원전주들이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소개시켜드린 건 굳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지가 않고, 어제도 이제 방송에서 올라왔던 게 뭡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제 이 방송, 이 방법 기억하면 무조건 2배는 수익 볼 수 있습니다. 2배는 무조건 수익 보는 방법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대장주는 피하라.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종목을 피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오늘 굉장히 사실 이거를 원전과 직접적인 연관을 좀 지으면은
억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억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억지는 아니라고 이제 좀 생각하는 게 어쨌든 코에 걸면 코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코링 아니 뭐 어째 귀에 걸면 귀걸이 팔에 걸면 팔찌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다? 바로 소록스라는 종목. 자, 소록스가 보면은 근데 좀 재밌는 게 이게 좀 재밌긴 한데 윤석열 정부가 뭐 했다? 원전 기술 개발 적극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세계 최초 원전용 LED 제품 납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면 얘가 세계 최초거든요. 세계 최초? 이 LED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다시피 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자로 내부의 방사선량을 견딜 수 있는 조명이 개발된 사례는 있었어요. 사례는 있었지만 안전성이 검증돼 실제 원전에 설치한 것은 뭐다? 이 회사가 세계 처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세계 생 처음이란 거예요. 원전에 엮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요? 따라올 경쟁자가 없습니다. 왜? 완전 세계 최초니까. 세계 원전 수주 싹쓸이에 대한 전망이 기대되는 게 뭐다? 소록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대단하죠. 이 모든 세계 원전 수주가 싹쓸이 기대된대요. 근데 얘 같은 경우가 보면요, 이 지금 소록스의 원전용 특수 LED가 지금 보면 여기도 폴란드라든지 체코 등의 조명 교체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 원전 내부 조명 교체 사업 규모가 2조에서 3조 원대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반으로만 잡아도 1조에서 2조입니다. 반 매출만. 전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이걸 반만 얘네가 가져온다 하더라도. 근데 1조로 잡아도 얘가 뭐예요? 얘가 지금 매출이 얼마? 약 500억입니다. 22년도 매출이 500억이에요. 1조? 얘 매출이 20배는 증가한 거야, 20배는. 그럼 주가는 적어도 몇 배? 적어도 5배 이상은 올라가야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소록스가 원전발 모멘텀으로서 이 LED 사실 근데 LED에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세계 다른 뭐 원전 뭐 다른 뭐 포집 기술도 아니고 다른 뭐 기술도 아니고 하필이면 LED여서 이게 과연 얼마나 엮일 수 있을까는 시장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될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원전 내부 조명 교체 사업 역시도 원전 관련되어 있는 사업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UAE,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도 이제 진출하려 하고 있고 여기도 나오시피 폴란드, 체코 원전 이 관련되어 있는 곳에도 이제 관련 모멘텀도 받으려 하고 있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소록스 참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나 차트적으로 봐도 소록스가 없대요. 완전 생 바닥입니다. 제가 봤을 때 6,000원에서 8,000원 이 사이에서 잘 모아간다고 하면은 적어도 진짜 원전발 모멘텀이 터진다. 25,000원. 그럼 지금 몇 배입니까? 4배 정도는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익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